24살에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받은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게 없다. 다들이 나 정도는 마시잖아. 나는 술을 마시지만 내 앞가림 너무 잘해. 저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삶이 썩어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고도작용형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요. 이런 것도 다 정신적인 그럼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술을 끊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들이 알코올에는 탈억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이목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행동을 통제하던 게 싹 나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술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취한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어쨌든 알코올이라는 게 뇌에 끼치는 그 양리학적 효과가 대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게 알코올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저는 재미삼아 먹더라도 정말 텀을 길게 두고 드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끊을 수 있는 꿀팁 뭐 이런 것만 딱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있는 꿀팁은 전 단언코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오늘 실패해도 오늘 또 도전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삶에서의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이라는 게 특이하게도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연입니다. 짜잔. 우리 키슬님이 지금 볼 때는 몸짱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거식증도 있고 담배도 피고 알코올 중독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중독이 되신 걸까요? 중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냥 재미로 먹었다가 중독되는 경우들도 있고 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리학적 효과가 되게 직격타의 뇌로 가는 물질이라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혼술하셨다가 중독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와인 배웠잖아요. 저는 중독까지는 아니고 옛날에는 2모금 마시면 취해가지고 잠깐 자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2잔까지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독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너무 맛있고 즐거워서 먹기 시작했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외로워서 먹었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알코올이라는 게 뇌에 끼치는 그 양리학적 효과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느낌에 자꾸 한 번, 두 번 노출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게 알코올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네. 저는 재미삼아 먹더라도 정말 텀을 길게 두고 드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부지불식간의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되게 복합적이에요. 20살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 일단 대학 문화가 되게 크게 한몫을 했어요. 제가 술을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20살 이럴 때는 남의 이목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막 활동도 좀 행동도 좀 조심해서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알코올에는 탈억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그 내가 이렇게 이성의 끈을 확 부여잡고 있어가지고 행동을 통제하던 게 싹 나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유머러스해지고 더 과감해지고 더 재밌어지고 그래서 술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취한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네. 더 진지한 얘기를 잘하게 되는 것 같은 사람과 연결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으셨구나. 너무 좋았어요. 약간 외로우셨네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경직되기 쉬운 성격이에요. 근데 술을 마시면 자유야.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스스로한테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던 그런 것들도 좀 쉽게 내려놓을 수 있고 이러면서 즐기게 된 건데 네. 그 즐기는 거에 진짜 푹 빠져든 거죠. 네. 20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전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엄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확 풀리면서 도파민 펑 분비돼 탈억제 기능 확 돼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고 네. 어느 순간부터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오는 시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몸매 집착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외모 집착.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제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키도 커 근데 얼굴은 안 돼? 그럼 내가 외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날씬한 거밖에 없네? 얼굴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예쁜 거는 말라지는 거밖에 없네? 라는 이제 불건강한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음식을 줄여 먹기 시작했어요. 이건 소식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줄여 먹기 시작한 게 22살 정도 되어 갔을 때 슬슬 거식증이 시작이 되고 몸에 들어오는 영양이 없고 근데 술은 술대로 마시니까 몸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네. 많이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증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그러면서 극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22살 말경에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23살에 이제 피크를 찍은 거죠. 거식증에 알코올 중독에 니코틴 중독에 우울증이 피크를 치면서 우울증 말기까지 싹 가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어머. 중환자실까지 갔다 왔을 정도로 진짜로 죽을 뻔했거든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 예뻐지고 싶은 욕망,
거기에 이제 뭐 외로움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들러붙고 나는 흙수저야,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내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그 나이 때 젊은이들이 할 법한 그런 생각에 알바 같은 것도 막 한다고 잘 챙겨 먹지도 않고 거식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영양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극에 달하고 24살 때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진짜 많이 마셨구나. 많이 마시기도 했고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독한 술을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자주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패턴이 있거나 내가 네. 조절력이 없으면 아주 라이트한 술을 먹고 가끔 먹더라도 중독으로 진단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4살에 진단을 진단을 받았어요. 받고 또 어떻게 된 거죠? 24살에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받은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알코올 중독일 리가 없다. 다들이 나 정도는 마시잖아. 내가 알코올 중독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코올 중독인데 그래서 그날도 친구들이랑 술 먹었어요. 진단 받은 날도.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신경정신과에 발을 끊었어요. 그걸 부정하면서 더 많이 마시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는 술을 마시지만 내 앞가림 너무 잘해. 그래서 새벽 2시까지 먹고 6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걸. 저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 삶이 썩어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요. 사회생활에 극도로 잘 적응해 있지만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인 보이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데요. 여성 중에 특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밖에서 아름다운 외모와 멀쩡한 나의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아직까진 그런 걸 좀 저는 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숨어서 술을 많이 먹어요.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숨기고. 최근에 TV에서 밖에서는 너무 깔끔하고 하는데 집은 쓰레기집이라는 걸 봤어요. 이런 것도 다 정신적인 그럼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또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멘탈의 문제라고 어느 순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술을 끊기 위해서 제가 했던 노력들이 책을 미친 사람처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몇 살이에요? 20대 말 정도부터 정말 27, 8 이때쯤부터 분야 안 가리고 뇌과학, 영양학, 심리학, 자기개발, 성공학 나중에는 공부하다 보니까 영성이랑 관련된 책까지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들 사이에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서 도저히 병원은 못 다니겠고 병원은 가봤자 어차피 약 주고 끝이니까 그렇죠. 나를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병원에서 되게 많이 받고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조차도 이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으셨던 네, 거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는 과정에 멘탈을 바로잡는 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걸 알게 됐고 제 멘탈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멘탈 코치님이 되신 거구나.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34살에 2018년에 술을 끊었고 끊고 나서 이제 책을 써서 어리고 멀쩡한 중독자들이라는 책도 출간을 하게 됐고 오늘 짧게 얘기 드린 이 내용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거식증, 흡연,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멘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여기서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딱 정말 끊을 수 있는 꿀팁 뭐 이런 것만 딱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있는 꿀팁은 전 단언코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실패해도 오늘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해방이시죠? 네. 술자리에 갔는데 하나도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깜짝 전혀 놀랐어요. 땡기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게 제 인생에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이 가져다 주던 기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 평상시에 살고 있는 삶에서의 기쁨보다 크면 중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삶에서의 기쁨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특이하게도 내가 원하는 만큼 기뻐지려면 그 기쁨을 얻는데 수반되는 고통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를 가질 때 네. 고통이 반드시 수반이 돼요. 맞아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기꺼이 지불하는 게 즐거워질 때 인생이 피기 시작해요. 그 전에 저는 그걸 안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되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멘탈적으로. 네. 근데 아니야 슬기야 인생에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 고통이 있었을 때 네가 얻은 기쁨이 가치도 있고 훨씬 더 즐거운 거야 라는 걸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지금은 그 과정이 모두 즐거워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악플도 진짜 많이 달리니까 그런 것도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그 모든 걸 또 육아와 병행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많은데 그 스트레스 사이에서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값지니 이걸 통해서 네가 얻게 될 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다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이게 즐겁기 때문에 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렇죠. 내 네. 인생에 남이 네. 얘기하는 값지고 귀한 거 말고 네, 내 내 인생에 인생에. 내가 했을 때 정말 값지고 귀한 거. 네, 그게 있으면 술이 필요가 없어요. 술이 필요 없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내 몸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내 몸의 소리를 잘 듣고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거를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투자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좀 사랑하는 방법을 안다면 안 좋은 중독 말고 좋은 필요한 것들,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값진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제니 약사님 채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멘탈 코치님으로 되기까지 너무 10년 동안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겨내시고 멋진 모습으로 활동을 하셔서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네.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